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끝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입 전략을 세우시느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오늘은 문해창 작가, 또 영화과 정시 실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 4년 사이로 전국에 있는 서울권대학교 문창과 영화과에서 수시에서 뽑는 인원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면 정시 실기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수시 실기서부터 착실하게 오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해창작 혹은 영화 연출에 대해서 생소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또 문해창작 영화 연출에 대해서 오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수능이 끝나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전략을 세우느라고 굉장히 발걸음이 바빠질 시기죠. 그래서 오늘 저 권현 선생님이 영화 연출 또 문해창작, 오늘은 이제 중앙대학교 문해창작과 정시실기 입시 요강과 기출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긴 강의는 제가 찍어서 매번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은 중앙대학교 문해창작과 입시요강과 그 다음에 그 기출에 대해서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공유하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보이시죠? 자, 중앙대학교는 2023학년 정시 문해창작 뽑는 인원, 벌써 이제 보면 지원 자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일반고, 과고, 국제고, 최고, 예고, 특성화고, 영재고, 검정고시, 외국고 등등 다 일반 우리가 실기형 마찬가지로 다 된다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외국고 학생이 수능을 봐서 수능이 들어가는 실기와 함께 들어가는 전형을 한다? 사실 이건 조금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 어떤 평등하게 수능 들어가고 실기를 보는 전형에서는 중앙대학교 문해창작과 동등하게 우리가 입시를 볼 수 있다. 그냥 모집 단위를 볼게요. 우선 지금 정시에서 공간 연출이 이제 보면은 연극 연출, 또 연극 기획, 제작 이렇게 들어가는데 영화과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시에서 이제 하고 정시에서는 지금 그 영화과 같은 연출은 수능 100%로 이제 많이 동국대학교도 그렇고 좀 2, 3년 전부터 뽑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어졌으면 수시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수시에서 인원들을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영화 연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100% 실기를 보지 않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인서울권, 중앙대, 동국대, 영화 연출. 그 다음에 문해창작이 정시 나군에 4명 뽑아요. 지금 이제 정시 나군이라는 건 뭐냐면 가나다가 있죠. 우리 수시는 6개의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개의 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이제 공간 연출이라든가 뭐 중앙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학 문해창작 같은 예체능학과는 정시 플러스 수능 시험 점수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 실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가 70%에 실기 30% 정도가 들어가는 전형인데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뭐 숭실대, 단국대, 추계대 이런 대학들을 갈수록 문창과에서는 오히려 뭐 수능이 60이면 실기가 40이다. 뭐 이렇게 좀 비율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기를 굉장히 수능이 지금 끝난 학생들이 지금 대입 전략을 다시 짤 때 문창과나 영화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우리 학생들은 정시 수능이 끝났으니까 실기에 몰두하는 것이 굉장히 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이미 문창과도 수시에서 많이 뽑았죠. 이번 연도는 중대 문창과 나군의 4명밖에 뽑지 않은데 어쨌든 4명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뜻 있는 학생들은 준비를 해야겠죠. 자, 지원 자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2학년 수료 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법령에 의해서 이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지원 모집 단위가 지정한 2023학년도 대학 수학시험 능력에 모두 응시하는 자. 그러니까 수능을 보지 않은 학생은 정시 실기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자, 고사 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창과가 나군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공간 연출, 문창가, 이제 공간 연출은 연극가인데요. 기획이나 이제 제작 연출. 문창가는 1월 14일 토요일 날 시기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공간 연출은 1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11월 지금 17일 날 수능이 끝나니까 지금 이제 11월 중순으로 잡고 내가 문창가나 영화과를 정시에 실기를 준비해서 가야겠다 하는 학생들은 1월 14일까지니까 21월 뭐 한 20일 정도로 잡고 지금 현재 상황을 수능이 끝나서 1월 14일이니까 한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죠. 뭐 중대뿐만이 아니라 명지대, 뭐 단국대, 추계예대, 송실대, 문창가 등등에서 서울예대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빨리 하셔야 경쟁력을 갖고 또 준비를 하면서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굉장히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를 잘 그리라는 거는 사실은 일반 우리가 논술, 이제 중앙대학교도 문창과에서 논술도 보고 예술적인 글쓰기, 소설쓰기, 창작도 보는데 아마 논술을 우리가 학원을 다녀보거나 논술을 공부한 학생들은 논술이라는 것은 어떤 기법과 기규가 들어가죠. 출제자의 그 어떤 지시문에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출제자가 낸 카드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쓰는 건데 이제 문창과의 글쓰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갖고 어떤 시제나 그다음에 제시어나 상황이나 이런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갖고 내가 있는 내 안에 작가관을 끄집어내서 내가 우리 그 심사위원들과 내가 우리 면접관들에게 내 것에 대한 독창적인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가관이 이 내재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건 외워서 암기해서 어떤 그 기법 안에 딱 뭐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나거나 레슨을 받거나 지도를 받으실 때도 내 안의 것을 우선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어떻게 이런 입시, 문창과의 어떤 입시 상황과 이런 어떤 입시의 어떤 문제 출제의 어떤 의도와 잘 맞춰서 내 거를 그 문제에 최대한 개발시켜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 준비하시는 상황이 뭐 오래 기간이 남지 않은 학생들일수록 그런 게 더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문해창작과 문학적 글쓰기 한문항 창작이죠. 상상력과 창작 능력 확인을 위한 글쓰기다. 이게 문학적 글쓰기하고 또 논술적인 비문학적 글쓰기하고는 달라요. 비평적 글쓰기 한문항을 봅니다. 서술이고요. 인문학적 수양을 확인하기 위한 글쓰기. 그래서 이제 지금 수시나 이렇게 많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초반 문창과의 뜻을 갖고 진로를 정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문학적 글쓰기가 따로 있고 비평적 인문학적 글쓰기가 따로 있는데 이 인문학적인 것들도 뭐 철학이라든가 또 철학적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인문학적 수양도 길러야 되고 또 화자가 글 속에 들어가서 화자의 시선대로 움직이면서 시공간 속에서 화자의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찾아가는 이런 어떤 소설적인 글쓰기도 익혀야겠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 이 글을 지금 이 영상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봤다 하는 학생들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앞으로 준비해서 빨리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은 요거 단계를 좀 빨리 응축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핵심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나에게 맞는 그 어떤 달란트를 잘 보고 개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빨리 찾으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앙대학교 문창과 2021년 수시 문항을 좀 볼게요. 예전에 나왔던 2021학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문학적 글쓰기는 2020년 지금 여기를 한국을 배경으로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 2명 이상의 주요 등장인물로 넣어 짧은 소설을 창작하시오. 문학적 글쓰기에서 첫 번째, 제 이제 강의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걸 지금 처음 보는 학생이라고 하면, 화자가 뭔지, 시점이 뭔지, 또 우리가 서사가 뭔지, 묘사가 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시간이 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짧게만 길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그런 어떤 영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소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자를 정하는 겁니다. 화자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고등학교 다니면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죠.
지금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 글 쓰는 그런 경향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됐기 때문에 전지적인 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알기는 힘들거든요.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동시대에 어떤 문제점이나 궁금한 것들을 작가의 화두로 잡고 그 화두를 갖고 화자라는, 소설 속의 화자라고 하는 나의 아바타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의 아바타? 하지만 글 속에서 작가가 개입이 되면 안 되고 화자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화자가 보는 공간, 시간, 화자가 맡는 냄새, 화자가 들리는 어떤 소리들,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이걸 갖고 화자의 심리, 서사 묘사를 통해서 작가가 쓰고자 하는 주제를 화자가 그것을 그 안에서 배경 속에서 공간 속에서 움직임으로써 서사를 해나감으로써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지금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 두 명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작가가 난 화자 주인공 자체가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시오패스인지도 모를 혹은 사이코패스인 것 같은 두 명의 어떤 인물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권현 선생님이 좀 짧게 여러분들 좀 쉽게 빨리빨리 그 응축된 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나의 경험과 나의 살아온 과정을 1인칭으로 이 지금 중대가 됐던 명지대가 됐던 송실대가 됐던 나오는 문항의 문제의 어떤 상황이나 출제에서 뭐 많이 보고자 하는 그 교수님들의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포인트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처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 주인공 화자를 넣고 그 화자 안에 나를 많이 화자 안에 작가를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화자 안에 화자를 통해서 내 얘기를 많이 그럼 경험이 많이 좀 축적이 돼야겠죠.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도 있을 것이고 간접 경험도 있을 것이고 자, 한번 갈아 넣어 봅시다. 우리의 얘기를.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진실성이 있고 그 진실적인 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답안을 여러분들의 글을 읽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혹은 아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렇게 뭔가를 발견하는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각에 대한 재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강점이 있어야 그걸 무기 삼아서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글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문창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 이 문학, 소설가가 되거나 시인이 되거나 뭐 평론가가 되거나 현업에서 글을 쓰고자 표현을 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심사위원뿐만이 아니라 독자들을 만나서 독자들과 감동을 시키거나 독자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주요 등장인물로 늘어요. 2명 이상을. 자,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다른 점 볼까요? 빨리빨리 우리가 해봅시다. 사이코패스는 감정 전달이, 감정 이입이, 감정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둔하거나 그 감정에 대한 어떤 그 소통이 굉장히 무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본능, 어떤 뭐 순간적으로 뭐가 확 폭발을 해요. 그래서 어떤 범사회적인 어떤 일을 저지른다거나 폭력적인 어떤 걸 한다거나 이게 사이코패스인데 소시오패스는 조금 사이코패스하고는 달라. 이 사람은 지능적으로 사이코패스가 확 터져서 뭔가 우리에게 뭐 살인마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를 우리에게 어떤 어떤 사회적인 것을 한다면 소시오패스는 그거를 지능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지능적으로 움직여서 말이라든가 언변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사람들 소시오패스의 특징이죠.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입니다.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이 소시오패스고 극단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뭐 종교에서의 어떤 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뭐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이런 분들 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냥 친근하고 그런 어떤 동네 이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소시오패스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죠. 두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둘 다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결합을 갖고 있는 이상 변이, 이상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설을 그런 어떤 설계를 해서 짧은 소설을 창작하는데
본문 내에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상황을 잘 지켜 주셔야 돼요. 태양이라든가 식물원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중요한 게 상상력을 발휘하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궁금했던 거나 이건 꼭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 그게 가장 여러분들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이거든요. 글재주가 있는 학생들은 지금 기법이나 이런 게 지금 잘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내 목소리로 뭔가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한번 글을 써보겠다, 서사를 해보겠다 하는 학생들은 글재주가 있는 학생들이니까 여러분의 그 경험, 내가 뭔가를 쓰고 싶은 주제, 그래서 항상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고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그걸 갖고 이제 처음에 서사의 시작이고요. 내가 글을 쓰는 그 과정을 작가조차도 모르면 화자가 그 안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액티브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재미가 없는 글이 되거든요.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목까지 딱 정한 상태에서 태양이 의미하는 뉘앙스, 태양이 의미하는 어떤 일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태양은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기독교적인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 빛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은유를 하고요. 식물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식물은 어떤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식물인데 지금 여기 한국은 과연 그렇게 빛이 어떤 뭐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 이제 빛은 태양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이런 건데요. 그런 것이 과연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 자본주의적인 발달, 물질의 발달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달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경쟁이고 뒤처지면 안 되고 이런 한국의 사회에서 또 코로나의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이런 한국적인 배경에서 과연 그런 생명의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좀 없는 그 암울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하나의 식물로 본다면, 사람도 하나의 자연이니까 식물로 본다면 그런 태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햇빛을 먹고 우리가 자라가죠. 그리고 이 태양을 통해서 내가 광합성 엽록소 작용을 해서 또 땅과의 관계, 뿌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 식물을 통해서 동물이 살아가고 동물을 통해서 또 사람이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의 생각은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실 거니까 선생님의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잘 문창가에 맞게 알맞게 지도를 받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독창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좋은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꼭 한국이라는 배경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만일 이런 지금 중대가 됐던 명지대가 됐던 문창가에 대한 어떤 더 자세하고 더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수업이나 그런 내용들을 원하시면 제가 또 찍어놓은 어떤 유튜브도 있고요. 또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하는 방법들을 응축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레슨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너무 길어져서 비평적 글쓰기도 있는데 중대는 일반적인 논술하고는 좀 달라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학자다. 4인의 지정을 담은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브루노 나투르라는 사람의 이것은 총연습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자, 문제만 볼게요. 윗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논술을 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로직과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 예를 보면 코로나19와 달리 기후위기는 왜 당면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을 해서 꺼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자와 일반 대중, 우리 문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문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문, 문학이 해온 기본적인 역할을 자연 생태계 기후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글쓰기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힘에서 문장이 나오고 문체가 나오고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글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물을 관찰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저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에는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 더 나은 해결점은 없는가까지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는데 본인에게 있어 이런 경험은 그리고 문학하려면 경험도 많이 있어야겠죠. 그 오랜 중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자인해로 쓰는 중앙대학교의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명지대학교 문창과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링크를 제가 이어서 걸어 드릴 테니까 찾아서 보시면 요번에 정시 끝난 후에, 수능 끝난 후에 문창과나 영어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